자, 오늘 상장한 삼양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첫날 더블 터치. 자, 이번 주에 상장 종목이 4개가 있죠. 이거 최근 이제 연달아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앞서서 G2G 바이오,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걷길 만한 건수가 굉장히 많은 G2G 바이오가 상장이 되었고, 그리고 첫날도 강세 G2G 바이오는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들어서 지금 11만 6천 원까지 올라들어갔다 왔습니다. 자, 이거 앞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IPO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IPO가 100종목 가까이 상장을 시키고 있는 게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자, 지난 11년 동안에 90개 이하로 상장 종목 수가 90개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0개를 넘어간 적도 없어요. 딱 100개까지가 한계였었죠. 그러니까 올해 숫자는 어떻게 될지 올해는 어쩌면 100개를 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 잘 아시다시피 별 쓰레기 같은 종목들 다 상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고가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깨지게 되는데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지게 되면 IPO가 흥행이 안 돼요. 앞으로도 들어올 놈들이 100개씩 올해도 100개, 내년에도 100개, 내후년에도 100개, 그 다음에도 100개 계속 100개씩 들어올 건데 이게 들어오는 족족 다 망해버리면 누가 할 거냐 이거지. 공모주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해서 일정한 시기마다 띄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거는 딱 확실한 건 딱 한 번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신규 상장주는 다루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건 매년 연초입니다. 매년 연초에는 어김없이 신규 상장주 강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올라 들어가게 돼요. 비정기적으로.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때로는 대부분의 그 비정기적 강세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주 이름만 유명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대형에는 예를 들면 LG CNS 같은 이렇게 LG 이름을 달고 있는 이런 큰 회사들이 아니고 HD 현대 이런 큰 회사 이름들이 아니라 좀 더 작은 회사 중에서 이슈를 모멘텀을 붙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상장이 됐던 G2G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케이스의 종목들이 상장이 될 때 이런 종목들 하나를 당겨 올려버리면서 달바 글로벌 같은 거 상장이 될 때 그래서 달바 글로벌을 상장이 돼가지고 달바 글로벌이 달리면서 그 뒤에 줄줄이 상장됐던 종목들이 다 치고 올라들어가서 고가에 상장되는 고가로 거래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이런 거 계속 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거가 없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 종목을 가지고 날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르겠죠. 이제 고르는 건 따로 특별하게 룰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는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일상 그런 경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빼두고 보통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기업들. 제가 최근에 G2G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당겨 올려버리면서 이제 IPO 종목 전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요, 이게 연초의 상승을 포함해서 1년에 4번을 넘지를 않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잠깐 당기고 끝나는 이런 형태로 지나갔다라고 하면 올해는 사이클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자, 올해는 IPO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IPO 종목들 나오는 족족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올해는 원래 사이클이 달랐던데 여기 또 제도가 또 지금 바뀌어가지고 보호 예수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이 사이클 자체가 IPO 종목들, 신규 종목들을 당겨 올리는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번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될 만한 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놈까지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런 거, 이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런 종목까지 다 올라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빨리 버려야 살아남는 거고요. 빨리. 그러니까 삼양컴텍 같은 거 앞에 G2G 바이오도 그렇고 이 종목상으로 우선 될 만한 종목이에요. 튀겨 올려먹기 딱 좋은 종목이죠. 여기도 삼양컴텍.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국내 최초로 방탄복을 제조한 회사입니다. 기업이 방탄 전문이에요. 방탄 BTS. 이게 방탄소년단입니까? 방탄소년단 아니고 방탄 어른단이네요.
73년도부터 방산적에서 방탄 방호 물자에서 요런 것들 이제 방탄복에서 시작을 해서 비행체의 방탄판 뭐 이렇게 전차, 장갑차 이런 데까지 특수 구조물까지로 계속 늘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K2 전차라든가 이렇게 있죠?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이제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우리 저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전이라고 두들겨 패놓고 또 이 종목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내가 사거나 내가 띄워야 할 종목에는 이런 거 다 모멘텀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지들이 두들겨 팰 때는 최근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방산주 왜 내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 이거 가지고 개박살 냈잖아요. 내가 팰 땐 종전이고요. 내가 샀을 때 내가 좀 띄워야 할 때는 이런 거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장기화 여기 장기화래잖아요. 종전해가지고 지금 방산준 전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쳐내렸는데 왜 이 종목은 장기화라고 이렇게 되었죠? 이게 항상 그렇다니까요. 내가 사면 기대고요. 네가 사면 우려야. 여기 이렇게 해서 방산주 같은 경우 그 얘기 아닙니다 같은 거 여기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유럽 전역을 포함해서 이게 맞는 거거든요. 요게 종전 이슈 이게 틀리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맞는 겁니다. 자, 방산주들 그 이슈 가지고 떨어뜨린 것 같은 거. 이 종목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오랫동안 방산을 다뤄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야 맞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계산이 돼 들어오는 게 맞긴 한데요. 느리게 돌고 있었죠. 굉장히 느리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실적이 빵 아웃 되어버립니다. 이거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죠. 이 정도까지는. 그렇죠?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방산 중에서 늦게 도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다음 방산 쪽에서 제일 헤맸던 종목 코치 같은 경우 볼까요? K2가 지금 이 종목에도 지금 K2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K2 라인에서 최하위 종목인 코치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2 라인에서 최하위거든요. 예, 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2022년까지는 느리게 가고 있다가 2023년부터 이렇게 돌아 들어온 건데, 이렇게 돌아온 건데 그 전년도에 28억 가고 있다 88억으로. 그렇죠? 매출도 20% 넘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30% 오르고 이렇게 돌아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도 지금 비슷한 구조로 가는데 얘는 지금 좀 폭이 좀 너무 크죠? 이거 진폭의 범위가 좀 상당히 큽니다. 좀 과하게. 요쪽에 이제 상태가 워낙에 나빴으니까 여기서 넘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또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잘 아시다시피요. 이게 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게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 말에서 예전에 돈 벌었다는 사람의 군납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군납으로. 이건 군납으로 돈 번 사람의 특징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요. 군납은 안정적으로 돈 떼 먹힐 일 없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끊어지질 않아요. 딱 정해져 가지고 수요가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쪽에 이슈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늘리고 안 돼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애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무기가 필요해서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LIG 넥스원 가가지고 무기 좀 주세요 그러고 사정해봐야 되냐 이거 안 되거든. 연간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방산이 이게 실적이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빵빵 풍산에도 그런 게 나왔었고요. 얘도 이런 게 일시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왜 그게 하필이면 상장되기 직전이지? 왜 하필? 이런 의심을 약간 해볼 수가 있는 곳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S&T 다이내믹스도 2024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풍산의 경우도 작년 2분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었죠. 근데 문제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라고 치면 여기에 2분기가 안 보입니다. S&T 다이내믹스와 풍산이 다 2분기예요. 작년 2분기.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 실적이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 여기서 구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그건 납득이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납득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이제 꺾여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풍산 이런 것처럼 아주 전년 대비 마이너스 42%의 실적이 나와가지고 저거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작년 2분기였고요.
S&T 다이내믹스, 자 당장 이 K2에 똑같이 또 연결되는 종목입니다.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작년 2분기에 엄청난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이렇게 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똑같은 상태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양컴텍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작년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 2분기에 이런 구조로 갔다 그러면 2분기 여기까지는 이익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직전 분기가 300억에 56억이 나와 있습니다. 300억에 56억. 요 수준 가지고는 이거 이상의 실적을 현재 측정하기가 조금 그렇죠? 이제 2분기 실적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년 그러면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맞춰준다라고 놓고 보죠. 자 그럼 당기순이익이 165억이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165억. 나머지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대로 보게 되는 건데요. 이익 165억에 지금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10%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시가총액 6천억이다. 30배 40배 가까이 되네요. 지금 방산주 대형 4인방 중에서 하나오션이 계속 꼴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죠. 하나오션이 계속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LIG 넥슨이 작년 1년 동안 무려 6번, 올해까지 해가지고 7번 현재까지 작년 이후로 올 2분기까지 총 7번에 걸쳐서 피커설로 두들겨 맞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39.74배가 나오고요. 넥슨이 29배입니다. 이래가지고 허구한 날 얘가 두들겨 맞는 거죠. 자 지금 K2 쪽이 붙어 있으니까 현대 로템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으로 들어가면 현대 로템의 지금 PER이 몇 배냐 그러면 20.65배예요.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 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얼마가 나왔죠? 6,100억, 165억, 30배를 한참 넘죠. 37배네요. 37배. 37배. 현대 로템의 2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딱 잘라서. 늘 그랬던 것처럼 또 IPO에서 바로 직전에 G2G 같은 애들 나오고 IPO 종목들에 대한 관심 올라 들어가자 위로 띄우고 해먹자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또 G2G 바이오하고는 조금 다른 게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여기는 지금 방산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방산은 이제 메이저 섹터들 동향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종목이 다시 쭉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G2G처럼 올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신규 종목들. 근데 지금은 문제는 방산이 눌리고 있거든요. 비싸고 전방 섹터들이 눌리고 이러면 여기서 곧바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저쪽에도 종목들이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들이 얘들도 이렇게 눌려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싸 보이지도 않는데 얘들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가에서 호시탐탐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러고 이제 호시탐탐 이러고 있는데 막 굳이 거기까지. 그래서 요게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자 이게 방탄복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자적으로 뭔가 큰 덩어리를 수주를 하거나는 수주를 크게 받는다. 뭐 단독으로 뭐 수주를 받아가지고 뭐 여기서 수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메이저들 수주 받고 하는 거 이렇게 전체에 국방 예산하고 이렇게 묶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민수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까지 들어가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달라도요.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올라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하나인데요. 항공기 부품 요거 탑승력 좌석 요런 거 같은 경우인데 지금 얘가 지금 얼마나 커버해 주느냐에 따라서 항공 쪽 부품이 얼마나 커버해 주는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지게 될 텐데 이건 뭐 지금 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 구조 자체가 어디서 얼마나 커버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공 쪽으로 민간 쪽으로 같은 경우에서 지금 얼마가 나올 수 있을지 자체가 지금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로 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제가 좀 더 가닥을 잡고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거 조금 요 이게 고가에서 따르지 않고 내려오면 사는 쪽으로 너무 비싸요. 6천억. S&T 다이내믹스 한번 볼까요?
S&T 때에는 뭐 다이내믹스나 뭐 저 코치나 이런 애들 1조 8천억이고요. 아까 봤던 코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1,000억. 650억에 100억 이익을 냈고요. 삼양컴텍은 거기다 매출이 더 오래된 회사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니까 매출하고 한 2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6배의 차이죠. 비교 대상으로 뭔 종목을 잡았느냐? 로템, 넥선 그리고 퍼스텍을 잡았느냐? 로템이랑 넥스하고는 뼈치의 비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퍼스텍하고 비교를 해보면 퍼스텍이 여기는 이게 퍼스텍은 지금 방산 전문 회사가 아니니까요. 2천억에 43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퍼스텍이 이제 18.96배.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닌 종목들이에요. 여기 이런 거죠. 잘못된 수치죠 이거. 넥선하고 현대로템을 지금 이거 PR 50배라고 해놓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 데에 비해서 싼 것처럼 표시가 되죠. 근데 넥선하고요 현대로템이 PR 50배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넥선이 현대로템하고 넥선이 PR 50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한참 전에 지나간 PR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 번 구조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교촌이라고 하는 외식 체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교촌은 비교를 안 하고, 교촌은 PR 5배밖에 안 됐거든. 그럼 비교를 안 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맞춰버리죠. 그래서 매출액 100억짜리 종목을 세계 1위 종목하고 비교해가지고 상장시키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게 우리 IPO입니다. 시장 IPO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위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밑에 쪽에서만 노리세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여기서 고가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크기를 잡아가지고 가능한 한 25% 요 이하 쪽에서만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업종이 뭔가 될 만한 경우가 있을 때에 얘기입니다. 저쪽에 되지도 않는 종목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삼양컴텍이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와중에도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찍어드리고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것도 뭐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고기를 잡는 방법, 그렇죠? 매매 기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다 알려드려요.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입장하셔서 최고 전문가 무려 24분의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